리그 7호 골 플러스 1호 도움 폭발 득점 공동 2위 토트넘, 풀럼전 2대0 승리 리그 선두 재등극.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득점에 이어 도움까지 기록하며 토트넘의 무패 행진을 9경기까지 늘리고 팀의 리그 선두 등극에 일조했다. 토트넘은 24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풀럼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37분까지 경기를 소화하며 팀의 선제골과 더불어 후반에는 매디슨의 득점까지 도와 시즌 첫 도움까지 적립했다. 손흥민은 이번 득점으로 리그 득점 순위 공동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토트넘 7승 2무, 승점 23은 이번 승리로 맨시티 승점 21를 제치고 리그 선두 자리에 복귀했다. 무패 행진 기록도 무려 9경기까지 늘렸다. 반면 풀럼 승점 11은 직전 셰필드전 승리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며 승점 획득에 실패했고 리그 13위에 머물렀다. 손흥민은 올 시즌 최고의 활약과 함께 토트넘 공격진을 이끌며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다. 토트넘 주장으로서 첫 시즌을 맞이한 손흥민은 리그 개막전이었던 브렌트퍼드전부터 지난 7라운드 리버풀전까지 모든 경기에 출전해 토트넘의 6경기 무패, 보승 2무 행진을 이끌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득점 없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팀의 무패 행진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개막전에서 브렌트퍼드를 상대로는 수비 실수로 페널티킥을 헌납하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나 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부터 모두가 알던 손흥민으로 돌아와 팀의 2대0 완승을 도왔다. 특히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선보이며 기존의 파괴력 있는 모습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팀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선보이며 본머스전에서도 맹활약했다. 지난 9월 2일 벌리전을 시작으로 원톱에 배치된 손흥민은 본격적인 파괴력을 선보이며 팀 공격을 견인했다. 손흥민은 벌리를 상대로는 시즌 마수거리 골을 포함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 부진을 말끔하게 씻어냈다. 이전 경기들과 달랐던 점은 손흥민의 위치였다. 3라운드까지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했던 손흥민은 벌리전에선 브라질 공격수 히샤를리송을 대신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섰다. 중앙에 선 손흥민은 날개를 활짝 폈다. 0대1로 뒤지던 전반 16분 왼쪽 측면 공격수 마노르 솔로몬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키를 넘기는 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다. 이후 후반전 2골을 추가하며 해트트릭을 완성했고 이전 3라운드에서 득점이 없었던 아쉬움을 완벽히 날려버렸다. 이어진 셰필드전에서는 무득점에 그쳤지만 아스널전에서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했다. 손흥민은 팀이 실점할 때마다 곧바로 균형을 맞추는 득점을 2차례나 터뜨리며 아스널 원정에서 팀이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도록 맹활약했다. 득점은 리버풀전에서도 이어졌다. 원톱으로 다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36분 매디슨이 히샤를리송의 침투를 확인하고 패스를 건넸고 히샤를리송이 곧바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문전 앞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이 이를 가볍게 돌려놓으며 리버풀 골망을 흔들었다. 특히 지난 리버풀전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샤를리송을 원톱에 배치하며 손흥민을 다시 왼쪽 윙으로 돌리는 듯 했지만 손흥민을 원톱에 배치하고 히샤를리송을 윙에 두는 변화로 원톱 손흥민에 대한 신뢰를 이어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믿음에 부응한 손흥민은 자신이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9월 4경기 중 3경기에서 6골을 득점하는 활약을 선보였다. 이후 손흥민은 루턴 타운전에서 원톱으로 출전해 득점은 없었지만 꾸준한 전방 압박으로 팀 공격을 도왔다. 손흥민의 활약은 이달의 선수상 수상까지 이어졌다. 손흥민은 9월 4경기 6골로 프리미어리그가 뽑은 2023년 9월 EA 스포츠 이달의 선수상 최종 후보 7인에 선정됐는데 후보에 올랐던 훌리안 알바레스, 페드로 네투, 모하메드 살라 등을 제치고 이달의 선수상을 거머쥐었다. 프리미어리그는 손흥민은 2023년 9월 EA 스포츠 이달의 선수로 뽑혔다 라며 토트넘 주장인 손흥민은 토트넘이 벌리, 셰필드 유나이티드, 리버풀을 꺾고 아스널과 비기는 동안 4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며 리그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벌리 원정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은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터뜨렸고 리버풀 상대로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리버풀전 승리를 거두는 데 일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이번 수상으로 통산 4번째 이달의 선수상 수상에 성공했으며 2020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수상했다. 통산 4회 수상으로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 선수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은 앨런 시어러, 티에리 앙리, 데니스 베르캄프, 프랭크 램파드 등과 이달의 선수상 수상 횟수 동률을 이뤘다.
손흥민의 활약에 매체들의 찬사도 계속해서 쏟아졌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는 토트넘에서 다시 태어난 손흥민, 앤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전방 계획의 중심지라며 손흥민의 본능적인 마무리는 토트넘이 리버풀을 이긴 후 혼란과 논란으로 인해 잊혀졌다. 손흥민은 유럽 통산 200호 골을 넣었다. 심판에 대한 논란이 경기의 주된 이야기였지만 손흥민이 윙어에서 중앙 공격수로 발전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휘하에서 토트넘의 변신 중 가장 흥미로운 디테일 중 하나다라고 언급했다. 이브닝 스탠더드는 손흥민의 이러한 포지션 변화에 주목하며 안토니오 콘테와 조세 무리뉴는 손흥민이 팀의 최전방을 이끌기에 부적합하고 공을 잡을 존재감이 부족하며 속도와 다이렉트함이 측면에서 플레이하는 데 적합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손흥민은 엘리트 중앙 공격수로서의 새로운 국면을 자신의 선수 경력에서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압박 능력, 경기를 읽는 능력, 마무리 능력은 그를 치명적인 서수로 만들었다. 그는 리버풀전 선제골과 아스널전 첫 골 모두 2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득점하는 타고난 페널티박스 플레이였다 라고 칭찬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도 중앙 공격수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가 재창조한 토트넘의 상징이다라고 보도하며 올 시즌 토트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감독,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 새로운 주장 그리고 새로운 9번 손흥민이 등장했다라고 손흥민에게 주목했다. 매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중앙 공격수는 팀의 점유율이 높더라도 터치가 적은 경우가 많았다. 지난 시즌 셀틱에서도 후르아시 교고가 경기당 평균 14개 미만의 터치를 기록하면서도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최고 득점자로 시즌을 마쳤다. 손흥민은 이번 리버풀전에서 센터백을 점유하며 매디슨과 미드필더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손흥민이 기존보다 터치 횟수는 줄었지만 전술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손흥민은 원톱으로 출전한 최근 4경기에서 평균 터치 횟수가 24, 75회로 앞서 윙으로 출전한 3경기에서 평균 51, 33회의 터치를 기록했던 수치보다 절반 이상 공을 만지는 상황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영향력은 대폭 상승했다. 손흥민은 원톱으로 출전한 4경기에서 무려 6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리그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섰다. 특히 전방에서 상대 수비가 제대로 빌드업을 할 수 없게 엄청난 압박을 선보이는 모습도 매 경기 시선을 사로잡았다. 디애슬레틱도 손흥민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지만 여전히 케인보다 나은 속도를 갖고 있으며 상대팀을 뒤로 밀어내기 위한 반복적인 스프린트와 골키퍼를 압박하는 데 적합한 선수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기력의 매체는 케인은 9번과 10번 사이에서 링크 플레이에 적합한 선수였다. 반면 손흥민이 9번 역할에 대해 해석한 것은 정확하게도 9번과 7번 사이 어딘가에 있는 완전히 다른 프로필이다라며 기존 토트넘 축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역할을 손흥민이 원톱에서 수행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 새로운 사령탑 앤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역할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째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살펴보자라며 손흥민의 새 역할을 분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부활이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이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전체 볼 터치 횟수 대비 박스 안 터치 비율이 10% 미만이었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터치 비율이 20%에 가까워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6골은 모두 박스 안에서 나왔다라며 이번 시즌 엘링 홀란 8골 맨체스터 시티 만 손흥민 득점보다 많으며 9월부터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을 터뜨린 선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전방 압박에 대해서도 손흥민의 운동 능력은 여전히 놀랍다. 그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다른 어떤 선수보다 상대 수비를 제압하기 위해 많은 거리를 질주하며 커버했다. 이는 토트넘의 분위기를 전방에서 설정했다라며 토트넘이 전방에서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데 손흥민의 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호평도 적지 않았다. 과거 토트넘을 지도했던 팀 셔우드 감독도 손흥민에 대해 그들은 이전과 같은 선수들이다. 제임스 매디슨과 훌륭한 계약을 했고 손흥민은 부활했다. 아마 사람들은 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다. 그들은 해리 케인과 멀어졌지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라며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이 우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FC의 축구 전문가로 활동 중인 돈 허치스는 손흥민의 올 시즌 활약을 칭찬하며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까지 최고의 팀을 선정하며 공격진을 손흥민, 알렉산더 이삭,
모하메드 살라로 구성했다. 이에 대해 동료 전문가들이 항의하자 혼란이 최고의 폼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는 누구인가? 혼란이다. 하지만 시즌 첫 8경기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인 사람은 누구인가? 손흥민, 이삭, 살라 3명이라며 손흥민이 혼란보다 앞서는 활약을 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혼란은 올 시즌도 리그 8경기에서 8골을 기록하며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부족하다. 특히 지난 9월 24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 이후 4경기 연속 침묵하며 해당 기간 팀이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직전 브라이턴전에서야 공식전 5경기 만에 득점에 성공했다. 허치스는 혼란이 최고의 스트라이커지만 올 시즌 활약에서는 팀을 선두로 이끈 손흥민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매체 더부트룸도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주연을 맡았고 몇몇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 그는 아스널전에서 득점했고 리버풀을 상대로 중요한 골을 넣기도 했다. 손흥민은 중앙으로 이동한 후 6골을 넣었고 시즌 내내 그가 기량을 유지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라며 손흥민의 활약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